안녕하세요. 마디지기 최PD DJ 루리루 그리고 게스트 황예지입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진짜 저희가 지팡이를 너무너무 그쵸. 모시고 싶어 했잖아요. 맞아요. 거의 저희가 마디오를 시작한 약 5년 전부터 와, 영예 1순위 맞아. 섭외 1순위. 1순위인데 5년 동안 섭외 안 하시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모시고 아끼고 아끼다가 아끼다 똥 된다. 네, 덩 되기 전에 결국 드디어 모시게 되었는데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CM송 불러준 맞아요. CM송의 주인공. 맞아요. CM송 아직까지도 쓰고 계셔가지고 참 라이브로 기쁘네요. 한번 시작. 아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희 마디오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의 마디북은 우리 지팡이가 추천해준 바로 요 도둑맞은 집중력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짧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요 도둑맞은 집중력은 요한 하리라는 작가가 쓰신 거고 이 작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영국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선정 올해의 저널리스트로 뽑히신 분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그리고 이분이 본인의 집중력이 저하되었다는 문제점을 느낀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해서 러시아와 미국, 호주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중력 관련 전문가 200명을 인터뷰해서 낸 책. 와우. 정말 영국 인터내셔널 선정 올해의 저널리스트라고 뽑힐 만한 이 탐구력과 정보력을 지닌 기자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핵 내 스타일 책. 어떤 점이 루리루 스타일이었죠? 저는 원래 이렇게 유사과학 같은 거를 좀 좋아해요. 어떠한 근거도 없지만, 아니죠. 근거는 많죠. 근데 이 저자가 막 본인이 뭐 뇌과학자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런 흥미로운 주제, 집중력에 대한 어떤 책을 되게 재밌게 풀어냈다는 게 본인의 에피소드 섞어가면서, 약간, 이렇게 정신없고 산만한 스타일인 저한테는 안성맞춤 책이에요. 토픽이 계속 바뀌어요. 이 책 맞아, 안에서도. 맞아. 이 사람 만났는데 이런 얘기했고, 이 사람 만났는데 이런 얘기했고, 이렇게. 맞아. 그래서 저는 흥미로웠어요. 저도 완전 공감하는 포인트가 아니 왜 이렇게 이 책이 재밌지? 다른 자기계발서는 되게 지루해서 하품 나오고 사실 제가 책을 끝까지 다 못 읽거든요. 그렇다고 이 책을 끝까지 읽은 건 아닌데 다 못 읽는데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재밌고 근데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되게 집중력을 상당히 도둑맞은 1인으로서 제 집중력에 딱 맞게 그러니까. 1, 2분에 한 번씩 에피소드가 바뀌고 맞아. 말을 너무 잘하시고 딱 지루해질 법 하면은 새로운 에피소드를 이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분도 말을 잘했겠지만 번역가 이 김하연님께서 번역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물론 원수와 비교해본 건 제가 아닌데 비교해본 건 아닌데 이 한국인 너무 내 스타일에 맞게 한국말로 너무 맛깔스럽게 잘 하셨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나저나 두 분이 티키타카가 정말 장난 아니시네요. 아 그래요? 네네네. 빨리 끼세요. 네네네 알겠어요. 우리 셋이어야 완전체잖아요 맞아요. 사실. 아 맞아요. 근데 저 이런 거 해보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이래도 되는 게 맞는가 싶은데 맞아요 지팡이. 네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아니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그냥 교보문고에 갔는데 너무 눈에 띄잖아요. 이 책 색깔부터. 색깔부터 형광이야. 그리고 저는 원래도 내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 나는 ADHD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보자마자 읽어야 된다는 확신을 받았죠. 근데 아까 루리가 유사과학 같은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 물이 100도씨에 끓는지 안 끓는지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엄청 이렇게 면밀히 관찰을 해가지고 서술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도 자기 나름의 그 탐구를 통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는 그런 사회과학 서적인데 저는 이 책이 제가 어렴풋이 내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면서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만드는 어떤 굉장히 거센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너무 잘 명확하게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답답함이 많이 해소가 됐고 이 책은 뭔가 우리한테 메타인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메타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되게 총체적으로 잘 알려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실 우리 셋이 만나면은 맨날 하는 얘기, 맨날 하는 키워드가 우리 정말 성인 ADHD 아니야? 우리는 왜 이럴까? 왜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가? 맞아. 이런 얘기 우리 진짜 많이 하고 근데 이 책이 정말 그 모든 키워드, 집중력, 어떤 위기감, 그리고 내가 정말 몰입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를 되게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책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스토리텔링도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 책의 시작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저자가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내가 이 조그만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인가요? 뭐 특정 기간 동안 핸드폰 없이 인터넷 절대 안 하고 프로빈스 타운 맞아요. 프로벤스 타운에 가가지고 완전 자연 속에서 내 도둑 맞은 집중력을 되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가잖아요. 실제 거기 살면서 첫 주차에는 내가 이런 걸 느꼈는데 두 번째 주차에는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걸 왜 느끼지?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되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맨날 하고 싶다고 하잖아. 산속으로 돌아가고 싶다. 일주일만 인터넷 안 쓰고 혼자만의 시간. 이 저민 PD님 늘 나 혼자만의 이런 나를 위한 시간, 일기 쓰고 이런 걸 원하는데 약간 그런 대리만족도 전 느꼈어요. 제가 못하는 거를 이 저자의 삶을 통해서 좀 느껴보는. 그리고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게 본인이 실제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실험을 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디지털 다 끊고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탈 디지털 해서 그 시간을 보내봤는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를 본인이 직접 느끼고 실험해보고 그래서 다른 문제점을 찾으러 떠난 거니까 더 몰입도 있게 그럼 뭐가 문제였던 거지? 약간 그의 약간 발자취를 따라가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읽어보면서 집중력에 대해서 약간 위기감을 느꼈던 순간이 각자 있는지 궁금했어. 갑자기 그러니까 뭐 반말한다고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슥 타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티가 났네요. 하이브리드 컨텐츠. 좋네요. 아니 약간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나 요즘 집중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 또는 나 왜 이렇게 깜박깜박하지? 내가 늙었나? 이런 위기감을 느꼈던 적이 분명히 있고 잦아지는 순간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쵸.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 2년 전? 아니야. 한 3, 4년 전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일단 기억을 잘 못해요. 심해지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했던 말인데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해. 다음날 내가 너한테 이거 얘기해줬어야 되는데 하면 걔가 속으로 한번 얘기했는데 무안할까봐 넘어갔다가 제가 한 번 더 얘기했더니 좀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지금 나한테 3번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제가 완전 충격 먹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정민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를 한 일주일 뒤에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정민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내가 얘기해줬잖아. 그런 적이 좀 많아요. 맞아. 심지어 지난번 우리 게스트 정은택님이잖아요. 저의 남편 촬영할 때 자꾸 박은택이라는 거예요. 박은택 아니다, 정은택이다. 유튜브에 올리면서 오늘은 이은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올렸어. 정민 언니가요? 거의 나 은택님이랑 지금 손절 가. 우리 집에 들이지 마. 은택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은택님. 네, 그렇고 하여튼 그런 위기감을 느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집중력이 저하됐을 때 어떤 문제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능력, 정말 실력, 능력, 기능 자체가 저하가 된다. 창의력, 그리고 내가 인지를 하는 어떤 능력, 그리고 집중, 기억력.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고 IQ도 떨어진다. 이런 말들을 해서 이게 진짜 내가 그러면 집중력 때문에 그런 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 언제 느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집중력 위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집중력 위기라는 말이 그냥 내 개인적인 삶에서 내가 좀 집중을 못하는 게 내 뭐 성공이나 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위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후 위기처럼 우리 사회의 인류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중력을 3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 보고 있는 거에 딱 스포트라이트처럼 집중하는 거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집중력.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뭔가에 집중하는 그거 말고 좀 장기적인 거. 예를 들면 내가 살을 빼겠다라든지 어떤 사업을 일으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목표에 계속 집중해서 이어나가는 집중력이 있고 스타라이트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라이트였죠? 데일라이트. 데일라이트. 데일라이트는 그렇다면은 그 목표를 왜 내가 그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를 명료하게 사고하는 그런 집중력을 데일라이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력 위기의 문제는 이 세 번째,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에 단순하게 태스크에 집중하는 집중력 말고도 명료하게 사고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 목표를 왜 중요하다 생각하는지를 사고하는 그 집중력이 저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생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대하거나 노력하는 그런 게 약화되기 때문에 이제 막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저 그게 너무 공감이 되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뭐 당장 내가 어떤 태스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삶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의 정신을 앗아가는 그런 것들 사이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내 거를 세워가지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책. 저도 이 부분 진짜 공감하면서 읽었는데 저는 그 첫 번째 단계인 스포트라이트 한 가지에 초점하는 능력? 그거의 저하가 너무 제 일상에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거 전에도 골드키를 먹어서 맛있는 골드키를 먹어서 좀 수다를 떨었는데 우리 얘기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되게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그 집중해서 듣다가 나도 모르게 그 골드키가 연상되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이따가 우리 집중력 얘기할 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는 한 가지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집중을 못하고 바로 딴 생각을 하고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듣는 게 어느 순간 되게 현저히 떨어지는 느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얘기를 하면 되게 주의 깊게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현저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어떤 동료랑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봐도 너무나 눈에 보이도록 질문을 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너무 내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의도한 게 아닌데 이 사람 지금 집중력을 도둑맞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서 그런 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현대인의 문제일 수 있겠다. 되게 맞아요. 하나에 집중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네. 그거에 대해 좀 같이 그 시간에 되게 집중하는 게 저를 포함해서 네. 좀 어려운 것 같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힘들다고 느끼는 게 잠시라도 뭐를 보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디 화장실을 갈 때나 아니면 잠깐 뭐가 시간이 빌 때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핸드폰을 꼭 보고 대중교통. 심지어는 걸어 다닐 때조차도 그거를 보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내가 이게 진짜 내 힘으로 안 끊어진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을까 생각하면은 생각도 안 나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기억력에 대한 위기감이나 뭐 그런 거보다도 되게 무료함을 못 견디는 저를 발견을 했는데 진짜 너무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 버진 리버라는 그 드라마 시리즈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일부러 엄청 잔잔한 걸 일부러 고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자극적인 컨텐츠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소소한 삶의 이야기 막 스리생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일부러 잔잔한 거를 내가 골라서 보고 있는데 그 잔잔함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루미큐브를 하면서 봐요. 진짜. 근데 루미큐브 해보셨나요? 네. 루미큐브 온라인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랑 루미큐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차례인데 빨리빨리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도 못 견뎌. 미치겠어. 이것도 지루해, 이것도 지루해. 두 개를 하고 게임을 하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맞아요. 지루해. 그게 너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렇게 최근에 느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시작할 때 이 요한 할이라는 저자가 그 조카 같은 아니면 조카가 아니라 대자? 그런 애덤이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걔가 이제 미국 청소년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되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30대인데 우리랑 또 10대 분들의 그런 것도 되게 다르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더 틱톡이라든지 이런
짧은 컨텐츠 더 많이 소비하고 10대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더 심할 수도 있는데 특히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심할 수도 있고 그 청소년이 얼마나 그 스냅챗이랑 그런 페이스북에 계속 사용하고 중독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진짜로 앞으로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읽다가 결국에는 이 책을 읽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했을 때 집중력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위기다. 내가 이거를 거슬러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일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나만 되게 외롭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 세상 속에 있고 나만 이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게 외롭지 않을까? 차라리 같이 빠져있는 게 덜 외로운 거 아닐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저자가 결국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가지고서 연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사회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 위기에 맞서 싸우는 건데 보통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점점 더 이렇게 빨라지는 시대에 디지털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그게 어떻게 되겠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건 없어라고 생각할 거라는 걸 안다. 그렇지만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해결해야 된다라고 믿고서 계속 모여서 연대해서 싸웠던 사람들 때문에 그게 변화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아. 예.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예지랑 나랑 창혁이랑 갑자기 실명 걸어. 창혁이랑 셋이 등산을 하는데 갑자기 예지가 우리가 언제부터 땅바닥에 쓰레기를 안 버리기 시작했을까?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나 초등학교 때는 진짜 쉽게 땅바닥에 쓰레기를 버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가 힘써 사회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쓰레기통 처음에는 곳곳에 쓰레기통을 놨다가 그래서 쓰레기통을 이용하는 운동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쓰레기를 다 없앴다가 그러니까 깨끗한 지금은 친구가 걸어가다가 쓰레기 버리면은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만큼 사실 바뀔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성에 대한 그런 것도 네. 그런 다 모든 게 그런 함께하는 집단 노력으로 인해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것도 바뀔 수 있을까? 저자가 그래서 이 집중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집중력 위기를 더 부추기는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여러 가지 장으로 나오는데 제가 뭐 빼놓지 않고 말하기에는 기억이 다 안 나지만 중요한 것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들의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계속 이거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기술을. 근데 그 기술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이롭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런 걸 두고서 감시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행동을 감시해가지고 계속 더 많은 사용을 하고 집중력을 앗아가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걸 멈춰야 된다, 빅테크 기업이. 근데 그런 거를 멈추려면 당연히 사용자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 우리의 에너지를 급상승시키고 급하강시키는 그런 가공식품들. 이게 우리 몸에도 너무 안 좋고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쓰게 함으로써 우리 뇌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집중력 저하에 큰 몫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제가 최근에 커피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에너지 찾으려고 커피를 마시잖아요. 카페인 수혈. 카페인 수혈 하는데 그게 그때 잠시 동안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오후가 되면은 더 다운되는 걸 느껴요. 더 집중하기 힘들고. 근데 단순히 커피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들이 되게 많은 식품들이 우리의 뇌에 안 좋은 방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ADHD가 되게 화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ADHD 진단을 받는 아이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그런 애들을 행동치료도 하지만 약을 많이 처방을 하는데 우리가 마치 이렇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소비하는 경제가 되면은 비만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듯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애들이 점점 더 ADHD가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 구조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약만 처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약이 아무리 부작용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애들이 점점 더 집중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구조를 안 바꾸고 약만 처방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걸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인식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인사이트가 있고 되게 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이 부분 되게 공감하면서 봤는데 결국에 이 저자가 결국 그래서 이 제목도 이렇게 짓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Stolen Focus라고 해서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했는데 너무 잘 줬어. 결국 이 책이 말하는 제가 느끼기에 파악하기에 핵심 주제는 우리의 집중력은 절로 저하된 게 아니고 매우 크고 강한 힘들에 의해서 도둑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각자 느끼기에 가장 본인이 여러 가지 이 요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요소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집중력을 저하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집중력 저하의 원인 중에서 만성적인 각성 상태 그리고 스트레스 상태가 그 끊임없이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이 인류의 문화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의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간 일을 하고 항상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법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 4일제 도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이제 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긴 한데 우리가 일을 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치를 주기 위해서 뭐 기업도 만들고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일에 압도될 때가 많잖아요.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경쟁이 심하고 항상 경제를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 속에 현대인들이 살면서 불안이 높아지면은 그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자극을 쫓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뭐 이런 핸드폰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집중력 위기의 또 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력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해결하기 힘들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맞아.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업무 계약서 안에 이제 우리도 한국에도 근로시간을 적지만 우리는 사실 그 근로시간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실제 그 근로시간 이상의 일을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퇴근을 했어요. 근데 이메일이 당장 다급하게 내 반응을 원하는 이메일이 날라왔는데 그걸 반응하지 않았더니 다음날 제가 혼이 난 거예요. 왜 급한 이메일 답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걸 신고하면 기업이 벌금을 낸다는 거죠. 그렇게 법이 지켜준다는 거죠, 근로자들. 근데 그 법을 책정하게 된 이유가 프랑스에서 너무 많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노동자들과 젊은 사람들이 너무 뭔가 기능적으로 저하되는 그런 어떤 사회 문제를 파기 위해서 이제 뭐 통신사랑 협업해서 이런 왜 이 원인이 뭐냐 우리 사회의 문제 원인이 뭐냐 했을 때 프랑스인 많은 사람들의 번아웃이 가장 주요된 원인으로 꼽혔대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일하는 시간 자체를 그 워킹타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게 했더니 훨씬 이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생산성도 높아지고. 이게 이 저자가 얘기한 정말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시스템적인 원인을 찾는 거. 네.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페이스북의 비전이 더 많이 연결시키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더 많이 연결하고. 근데 그게 듣기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들리고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만 우리가 연결이 되면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떤 인간 삶의 필수적인 그런 관계들을 맺는 거를 점점 더 생략하고 축소하게 되고 인터넷에서만 교류하는 연결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우리의 집중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해요. 가끔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에 거의 노예처럼 네. 카카오톡이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은 카카오톡을 그냥 안 쓰고 싶다. 그럼 정말 많은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배려가 없는 사람이 될까봐 카카오톡을 못 없애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이런 상황에서 파일을 보내줘야 되는데, 나 혼자만 카카오톡이 없고 내가 투지폰을 쓰고 있으면은, 그러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상대방이. 되게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 거죠. 우리가 반응하고 뭔가 행동을 하고 대응하는 속도가 전체적으로 엄청 빨라져가지고 배려가 없는 거 아닐까라고 느끼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빠르게 응답해야 되는 게 기본값이 돼버린 거죠. 맞아. 맞아. 참 막 어떤 테크 기업들이 더 빠른 서비스 속도를 제공하는 게 그 회사의 경쟁력이 되고 우리한테도 편리해지는 게 맞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그런 빠른 속도랑 편리함에 젖어가지고 그것보다 느린 거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되게 맞아. 그걸 보면은 이미 디지털에 익숙한 우리들은 그거를 빨리빨리 쫓아갈 수 있지만 그 환경에서 뭐 젊은 시절을 보내시지 않은 시니어들은 이미 그거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사회 문제가 또 네. 이런 빠른 속도, 디지털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층이 더 사회의 주류가 되고 그 사람들 위주로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소외가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는 게 아닐까. 좀 그런 걱정도 들어요.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얘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보면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요소를 제거하는 거 그렇게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격적으로 긍정적인 이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걸 대체할 만한 긍정적인 목표를 더 애써서 추구하라고 네네. 공격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이 12가지, 약 12가지 요소 중에 가장 공감이 됐던 부분이 몰입의 손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몰입의 손상이 내가 몰입을 한 지가 언제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네.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이제 몰입은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그 과정, 그러니까 보상에 상관없이 그 흐름에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 자체에 정말 시간이 멈춘 듯이 즐기면서 집중을 했던 순간이 언제였는고 하니 너무 오래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지? 했을 때 거기서도 이 저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없애는 걸로는 부족하고 그거를 하면서 내가 몰입할 수 있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에 더 공격적으로 그거를 애써서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중력을 다시 찾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으로는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걸 더 찾아야겠다. 내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네. 그런 방법들로 더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몰입의 기억이 언젠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네. 최근에 제가 운동에 좀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가 요즘 몰입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제가 운동을 한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네. 웨이트랑 유산소를. 그 웨이트를 할 때 제가 왜 웨이트가 좋은가 생각해 보니까 잡념이 사라져요. 네. 오직 내가 들고 있는 무게와 그 카운트, 몇 개를 치고 있는가 이거에 집중하고 나서 다 끝났을 때 그 뿌듯함, 그 성취감이 진짜 말로 이룰 수가 없는 성취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저자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집중력이 저하되는 원인을 물어보니까 이 저자가 내가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 내 자신이 가장 성취감을 이뤘을 때가 언젠가 그때가 내가 가장 집중하고 있을 때일 때가 높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운동이 되게 내가 몰입하는 포인트다 이런 생각 네, 맞아요. 요즘 들었어요. 어떤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생각할 거리를 만들면, 몰입할 거리를 만들면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몰입할
대상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방금 이 운동을 할 때는 그 성취감도 되게 느껴진다 했잖아요. 그걸 몰입하니까. 그런 게 이제 여기 책의 부제가 집중력 위기의 시대에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살아냈다라는 느낌을 얻는 거잖아요. 그 운동을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력을 계속 도둑 맞으면서 그냥 그 상태로 살면은 삶을 살고 있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삶을 빼앗기는 거죠. 그 말이 너무 진짜 와닿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되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 뭐 무슨 SNS 알람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계속 분산되는 동안 내 삶이 사라지고 있다. 삶이 손가락 사이로 뭔가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저는 그런 삶을 진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팡이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까 루리가 초반에 좀 앞에 초반부에 집중력을 이거의 문제점을 느끼는 게 소수인데 외로울 것 같다. 그냥 다수에 껴서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또 연결되는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여러 리뷰나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남긴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뭔가를 열심히 인내하고 끈기를 발휘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성취를 하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큰 힘 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 불로소득을 얻는다든지 내 노동과 대비했을 때 적게 일하고 훨씬 더 많이 벌고 싶어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만연해지는데 왜 뭐하러 굳이 열심히 집중하고 끈기를 발휘해서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나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저자가 직접 답을 한 거를 제가 봤는데 리서치를 아주 많이 하셨네요. 역시 PD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 재밌게 읽었어요. 덕분에 재밌게 읽었는데 이 집중력 저하의 악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저자는 이 집중력이 저하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피로감을 느낀대요. 근데 내가 집중력이 저하된 상태이면은 내가 뭔가 집중할 수 없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 냉소주의가 찾아오고 이렇게 집중해서 뭐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성취감이 또 저하되고 또 집중력이 저하되고 또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도 계속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 저는 운동 그리고 각자 또 엄청난 성취감과 집중력의 그 좋은 점을 느꼈던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거를 한 번 맛본 사람이면 지금 지팡이가 얘기한 것처럼 절대 이렇게 주도권이 없는 삶은 다시 살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내 삶을 내가 집중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몰입해서 이런 긍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느낌을 한 번만 맛보면 이걸 더 공격적으로 취하기 위해 노력을 할 텐데 그래서 그 한 번의 집중력 또는 이런 작은 집중력을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냉소주의나 이런 무기력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집중력을 점점 잃어가서 뭐 자신감을 잃고 능력이 저하되고 그래서 점점 냉소적인 사람이 많아지는 게 단순히 나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요즘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흉흉한 일도 많고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점점 어떤 긍정적인 거를 잃게 되고 부정적인 상태로 빠지게 되면은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도 더 많은 거고 사회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 힘이 모이지 않는 거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저자가 그런 집중력 위기의 사회적인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이 책을 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자 나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한 게 있다면 한번 나눠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식단을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커피 그리고 가공식품을
덜 먹는 것만으로도 내 컨디션을 되게 다르게 할 수 있고 내 뇌가 맑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이랑도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식단 개선을 가장 먼저 하고 싶고, 물론 그것만으로 제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당연히 스마트폰을 덜 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덜 하려면은 그 시간에 할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몰입할 게 생겨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아까 피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더 공격적인 목표, 긍정적인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실천하려고 더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네. 좋은데요? 저는 여기는 식습관, 저는 잠. 잠. 네,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새벽 2시에 책에서 잠과 집중력과의 연관관계를 얘기하는데 나는 다 못 읽어서 잘 수 없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역시 이래서 안 돼. 그래서 바로 잤어야 되는데 또 자지 못하고 책을 읽었죠. 네, 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잠을 타협하지 않... 과연? 말하면서도 자신이 없어. 네, 잠을 잘 자는 거. 너무 중요, 진짜. 최PD님은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몰입의 손상 저도 되게 공감하고, 근데 잦은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의 왕이시잖아요. 퀸이에요. 퀸 오브 멀티태스킹. 공사다망 최정민. 제가 오늘도 느꼈는데 우리 마디오 여기 오기 전까지 정말 한 7개 접시를 돌리다가 오다 보니까 제가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되게 해롱해롱하면서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너무 정신이 없고 살짝 어지럽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내려놔야겠다. 이 저자도 늘 얘기하지만 우리 뇌가 정말 물리적으로 한두 가지 일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멀티태스킹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며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줄이겠습니다. 정말이죠? 조금 더 오버해서 의미 부여를 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집중력을 사수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것 맞는 말이에요, 정말. 진짜로. 네. 왜냐면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일은 성인들 영어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주로 이렇게 만나서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책에 대해서 같이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잠 제대로 못 자고 식습관이 다 망가져서 해롱해롱한 상태로 그 수업을 하는 게 너무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내 집중력을 맑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학생들에 대한 나의 프로페셔널리즘인 것 같다. 그리고 내 친구들 오늘 이렇게, 그래서 어제도 만나야 되는데 좋은 컨디션으로 맑은 정신으로 가자. 그것이 나의 친구들에 대한 이웃사랑. 진짜 맞는 말이네요. 그리고 또 집중력이 있어야지 더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 너무 띵언입니다. 손 한번 잡을까요? 이렇게 잡자는 거였어요? 아자, 화이팅! 집중! 너무 오늘 지팡이와 도둑맞은 집중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간만에 정말 집중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이에요?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저도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아주셔서요?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는 그러면 다음에 또 네. 뵐까요? 그럼 모두 안녕!